네, 8월 시작되고 나서 바람의 방향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자, 상대 강도로 본다면 일단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저도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 급락, 급등, 완만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있을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가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아마 한결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TV나 또 유튜브 앞에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다소 좀 매매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난주에 급락도 줬고 반면에 또 급반등도 주는 이런 모습을 줬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장은 3개월.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 지나갔죠. 그다음에 7월 달이 지나갔고요. 지금 8월 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장은 내가 베팅을 쏠 때 이 3개월 향후 주가가 3개월이 가장 매매하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앞에 미국 시장도 보셨을 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6,100에서부터 4,880까지 무려 20%나 주가가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있었죠. 그때 모양을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낙타의 등이에요. 이 낙타의 등이 나오면 이때는 이거는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수급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20%나 주가가 밀렸다가 그다음에 주가가 위로 갔죠. 다행히 저희가 4,880 그다음에 월봉상에서 미국의 24개월선과 72개월선에서는 여기서는 저희가 돈을 더 갖고 옵니다라는 멘트까지 때리면서 이렇게 매수를 특히 잡아드렸습니다. 바로 잘 모르시면은 그냥 스파이 사셔도 되고 조금 더 궁극적이면 QQQ 바로 지수 ETF를 마도 모두 꽂듯이 꽂아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국내 시장이 급락을 주면서 장대 연봉을 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은 V자형 반등을 주면서 위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앞에 우리가 소위 2399 라인서부터 이번에 주가 올라갈 때 한 3200선 라인까지 800포인트 내지 900포인트를 내가 수익을 못 낸 분들도 요번에 얘가 조정받을 때는 절의 찬스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3개월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장을 보면 순간 급락을 줬다가 V자형 반등을 줬잖아요. 요 급락을 줬다가 급반등을 줄 때 요걸 노리지 못한 분들도 마지막 찬스가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다음 주에 2대 변수가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변수인데 또 놓치기 쉬운 변수. 또 다음 주에 오는 그 변수보다 더 메가톤급의 변수가 그것도 똑같이 또 2개가 다가옵니다. 그게 국내 하나, 그다음에 미국이 하나. 뭘까요? 딱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가 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주도 섹터를 보면 역시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면서도 중국이 호락호락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칼자루는 바로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 트럼프와 푸틴의 소위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볼벤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왜 트럼프는 우방 국가들한테 그렇게 세게 나가면서 정작 세게 나가야 될 시진핑이나 푸틴한테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이번에 또 뻔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세분과 관련돼서 만기가 다가오지만 또다시 연기될 것이다. 소위 트럼프의 타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한테는 히토류 금속이라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마켓에서도 그런 거죠. USA 레어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순간 내려갔다가 순간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반농담 반진담으로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하는 MP 마운틴 패스의 주가도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쪽을 굉장히 강하게 키워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중국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 놓여졌는데 다음 주에 그다음에 더 큰 변수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거기는 어쨌든 조정받을 때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왜 그런지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중국 얘기를.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무기인 바로 히토리 금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히토리 금속을 공급받지 못하면 미국의 첨단 산업은 올 스톱되는 거죠. 자, 올해 원픽 어떤 거였었죠? 팔란티어. 그렇죠. 팔란티어가 원픽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장에서 원픽은 뭐였나요? 아, 조선주 중에 그렇죠. 대장이죠. 조선이죠. 특히 그냥 좀 한화오션. 하나만 한다면은 한화 오션. 왜냐하면 필리조선한테 꽂혔었거든요. 결국은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게 장을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간 지난주 올라가다 조정받고 있는데 우리가 전력주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뭐 재건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바로 8월 하순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역시 정상회담이 있죠. 그럼 또 남북 테마주나 뭐나 이런 것들도 미겠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주나 뭐 전력주나 이런 거를 보는 시선과 그다음에 소위 남북 테마주나 이런 걸 보는 시선은 전혀 달라요. 여기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걸려들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람 따라 한번 흔들리는 이런 종목군들과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올라가는 소위 투자의 종목을 나누어 놓지 않는 이상은 다 걸려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소위 정책 테마주다 해서 출상을 내는 종목군들 꿈비나 이런 종목을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그 종목들도 지금 물려있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종목에 걸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올해 원픽은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한 조선, 그다음에 이쪽은 팔란티어.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큰 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쪽에서 작년에는 하드웨어 쪽이 각광을 보였다면 올해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무게중심이 돌아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군이 있는지 그 종목군 중에서 바람 따라 물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과 그게 아니고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 그대로 계속해서 사랑을 해줘야 될 관심 갖고 있어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인지 또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주에 주가는 그래도 V자의 모습을 줬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신구님 얘기했던 대로 코사기 좀 더 V자형, 발의 방향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락 다음에 급반등, 소위 V자를 준 것이 이게 유의미합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이 앞에 올라간 걸 한번 감아 보시죠. 여기 급등 줬죠. 완만하죠. 누가 이겨요? 매수가 이기는 거죠. 이게 항상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을 주면 이거는 엔드 다음에 무조건 고점 돌파가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어딘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가 꼭질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급락을 줍니다. 거꾸로 확. 그래서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을 때리면 한 번씩은 봐줘야 되는 겁니다. 너 혹시 꼭지 아니? 물론 장대 음봉 하나만 갖고 꼭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진짜 꼭지를 주려면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격 조정 다음에 또다시 가격 조정을 주고 저점을 깨야 이게 완성된 폼입니다. 가격 조정, 엔드, 가격 조정, 저점 붕괴. 소위 레이디, 가가.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죠. 연상법입니다. 레이디 준비하고 있다가 가격 조정이면 이게 올라갔다 두 번째 가격 조정이면 이건 조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지금 주가가 위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위로 가는 상태 속에서 지난번에 3,300에 도전하다가 얘가 실패했기 때문에 어쨌든 3,300선대 라인에 가까우면 얘는 한번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내외에서는. 얘도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고점 대비 너무나 멀리 빠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데 역시 얘도 위에 상단에 830선대 라인 가까이 들어가면 얘도 한 번씩은 이건 조정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무조건 두 개를 이웃하는 두 개끼리 싸움을 붙여놓은 겁니다. 올라가는 각도는 KTX죠. 옆으로 기는 건 무궁화호죠. 그럼 올라가겠다는 힘이 강한 거고 이 올라가겠다는 힘이 강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이것을 롱이라 하고 쓸 때는 롱이라 쓰지만 이름은 세력이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에서 이 각도를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급락 줬다가 급등 줬죠. 얘가 완만하다가 급등 줬죠. 항상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간 다음에 한 번으로는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얘가 내려갈 때 얘를 일단 무조건 뜹니다. 반동을 줍니다. 라는 말씀을 듣던 거죠. 특히 제가 입에다가 거품을 물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50억에서 10억?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뒤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더군다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통 국민 정의원이 뭐니 50억에서 10억에 쏠려 있잖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50억에서 10억은요. 현재 주가를 현상 위전을 시켜줄 겁니다. 우리가 왜 영화 유명한 대사 중에서 그래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놓는 것이 50억에서 10억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가 더 숨어 있죠. 바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35 이렇게 하면 이건 더 이상 자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당으로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큰 변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수의 체크가 바로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얘가 급락 때문에 급등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장은 다시 주가가 위에서 조정을 받아도 밑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할 때는 얘가 그냥은 못 갑니다. 또 거꾸로 내려갔다 급등을 주는 건 좋은데 얘가 그냥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2018년도입니다. 여기 급락 줬었죠. 시시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중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중방에선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근데 보시오 들었다가 역행자로 빠지죠. 이렇게 이게 내려가는 각도가 강하죠. 이게 강하죠. 얘가 빨간 게 완만하죠. 그럼 얘는 우리 저점 붕괴예요. 올라가다가 완만하면 고점 돌파지만 내려가다가 완만하면 저점 붕괴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표현할 때가 있냐면 하방 경직성이 있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틀린 겁니다. 내려갈 때 안 빠지고 있으면 야 이제 바닥을 찍으려는 것보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급락을 주면 무조건 급반등을 줘야 됩니다. 1대1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조차도 1대1인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락을 주면 주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급락을 준 다음에 이렇게 역행자로 꺾어지는 소위 하방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주가에 다시 급락을 줬을 때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한 척회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 그랬죠? 함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한 대지만 세 척 이상의 함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는 안 빠진다니까요. 여기 대두 줬죠. 이렇게는 안 빠져요. 이렇게 대두 주면서 내려가는 걸 방향이 중방이다. 중립에 대해서 중방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무조건 둘 중 한 가지예요. 여기처럼 대두 준 다음에 다시 골드 주죠. B타입은. 이렇게 이걸 원상 복구형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던 아니면 이렇게 하방으로 내가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준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야 돼요. 지난주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염전 3개월 앞으로 3개월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 무조건 3개월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무조건 3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더라도 이게 낙타헤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헤딩이 아니니까 얘가 밑으로 갈 때는 무조건 이것처럼 이게 1번이든 2번이든 얘는 무조건 떠야 되는 거죠. 하방을 주려고 해도 역행자를 주더라도 내려갔다 떠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얘가 다시 원상 복구되려면 무조건 떠야 되는 거죠. 이걸 뭐냐면 전제 조건. 너 무조건 떠야 되잖아. 네가 꺾어줘도 넌 떠야 되잖아. 그냥 갈 수 없잖아. 바로 요 노하우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돈이 되는 그 노하우다라는 것을 염두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가가 내려가다 떴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내려갈 때 중반이었기 때문에 얘가 주가가 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있습니다. 주가지도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한 장의 주가지도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대들 줬죠. 중방이에요. 골드 줬죠. 중방이에요. 데코 붙고 중방이에요. 이럴 때 얘가 이걸 부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욤. 얘가 또 다시 대들 줬죠. 그럼 또 다시 골드를 줬죠. 계속 1대1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저점을 지켜주는 거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가 22 쌍봉을 줄 때 저점을 지켜주면
얘보다 더 큰 60이 기관지주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지난번 우리가 분봉각과 할 때 이걸 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는 수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급을 뭐로 판단하시나요? 그냥 매일매일 기관이 샀구나 외국인이 샀구나 그러고 있죠. No. 그건 말 그대로 속임수 수급일 때가 많습니다. 주가를 띄워놓고 개미 털기를 할 때도 이렇게 수급으로 살짝 매도한 것처럼 때렸다가 말아 올라가는 개미 털기일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수급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낙타 헤딩이 나오는가가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낙타 헤딩이 나오면 수급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밑에서부터 계속 저점을 지켜주면 이건 수급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다가 진짜 갈 때 어떻게 하느냐? 맨 오른쪽 그림을 주목하십시오. 급락, 급등, 그 다음에 20선이 이렇게 N자형 패턴을 가고 있죠. 이걸 상방이다라고 하고 N자형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급락을 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럼 올라가다 내려갈 때는 그건 매수예요. 떴죠. 얘가 올라갔죠. 떴죠. 그럼 얘가 앞에 있는 고점을 설령 만약에 3,300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더라도 얘는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부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지만 어쨌든 올라가도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그 두드려 맞을 때 다시 대두로 두들겨 맞아버리면 계속 얘는 위에서 상대에서 왔다 갔다 데코복각 한다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을 때 N자를 주려면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만큼 똑같이 하락의 각도가 가파른 게 아니라 내려간 각도가 약간 완만하게 빠져버리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한번 보시죠. 미국을 보시면 자 제가 중간에 카페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뭐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똑같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훅 빠졌다가 위로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죠. 뭐가 강하면 우리 신구님도 대답이 안 나오는구나. 뭐가 강하면 뭐가 있다? 요번에 주가가 밑에서부터 하나 둘에서 얘가 쭉 1파가 강하면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다. That's right. 고급 영어 썼습니다. 네. 제가 지지리도 영어를 못하는데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꺾이면 여기선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써야 되거든요. 타이밍은 원래 항상 모멘텀 투자 가장 기본은 돌파가 매수고 붕괴가 매도예요. 근데 1파가 강하잖아요. 붕괴가 매도가 아니라 붕괴가 분할 매수의 법칙입니다. 10%의 매수의 법칙입니다. 이건 나중에 너튜브에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여기 내려갈 때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내가 못 샀으면 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이 볼까요? 자, 국내장 볼게요. 국내장도 보시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얘가 이미 이 앞에 그림이 이것 때문에 잘렸지만 1파가 강했잖아요. 1파가 강했으면 얘가 다음에 3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내려갈 때가 여기가 이게 만약에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내려갔으면 더 매수입니다. 더 매수입니다. 이게 내려왔죠. 여기 깼죠. 이게 매수입니다. 매도가 아니라. 이게 1파가 강하면 원래는 이게 내려가면 매도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 깼으니까. 근데 얘는 1파가 강하면 다음에 3파가 있어요. 3파가 있으니까 미리 2파 중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3개월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한 게 무조건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내려와도 낙타등이 아닌데 그럼 모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타이틀도 급락다면 반등이 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건 국내장뿐만 아니라 헬로장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주면서 위로 갔습니다. 이때 얘가 의미가 쓰려면 아까 두 가지겠죠. 이렇게 대들 주고 나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대들 줬죠. 5일선이 대들 줬죠. 이렇게. 이게 주고 나면 얘는 역N자형이 나오든지 다시 원상 복구를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다행히 원상 복구용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국내 주식시장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코스피는 오히려 코삭이 강했지만 모양은 코스피가 먼저 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있고 아직 코삭을 갖다 놓지 않았지만 가고 있어요. 그럼 얘 뭐가 될까요? 얘는 또 올라가다 내려가도 또 하단에 매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같이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국내 시장이 올라갔던 배경에 지난주에 물론 이거는 장이 금요일에 폭락하니까 원내대표가 열심히 관세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급락을 줘버리니까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죠. 이거 50억에서 10억인데 이거 수정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불씨를 이미 살렸잖아요.
그죠? 그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얘가 어차피 떠야 되는 그 구간에서 뭐가 더 받쳐줬기 때문에 더 뜰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장이 강하게 받쳐줬죠. 그럼 도대체 미국 장을 줬던 재료는 뭐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보시죠. 일단 먼저 차기 연준 의장의 월러 이사가 선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월러 이사 말고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거론되는 4명의 인물을 보면 전부 다 트럼프의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주고 있지만 어쨌든 월러 이사가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이 월러 이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임명한 이사예요. 그래서 월러 이사가 선두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쿠글러 이사라는 사람이 이번에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친 제롬 파예요. 이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한 명이 비니까 트럼프가 스티브 미란, 이 사람을 임명했죠. 미란 보고서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마라라고 협정 아시죠? 이 마라라고 협정은 제2의 소위 플라자 협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내용인데, 그거에 가장 기준이 됐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미란, 지금 현재 국가경제자문위원장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꽂아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트럼프의 신복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제롬 파일에 맞서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번에 9월 달에 미팅 때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롬 파일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약달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약달러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이 밖에 나가서 힘을 잃고 있다. 그러니까 약달러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해갖고 재정 적자를 줄이자, 관세이 뭐니 해서 줄이자라는 쪽이고, 제조업을 부활시키자는 것이 이 약달러를 기본으로 한 부분이죠. 그리고 무역 수지를 흑자로 만들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가장 기본 트럼프의 복심 중에 복심, 바로 이 사람이 스티브 미란인데, 이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지금 판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거죠. 야, 진짜 욕 나옵니다. 100년짜리 갖고 있어도 휴지 조각이 될 텐데, 그거조차도 무이자의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갖다가 떠넘기겠다. 누구한테? 우방국한테. 누구한테 끽소리도 못하면서, 시진핑하고 푸틴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면서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한테 우방은 누가 우방인 겁니까? 자기한테 뭔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방이고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부딪혀서 뭔가 깨질만 할 때는 소위 트럼프의 타코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트럼프를 깔 때까지만 미국을 투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의 타코입니다. 사람들 비꼽니다. 저 트럼프 뒷걸음 칠 텐데, 이번에 중국과도 이미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랬지만 또 3개월 연기시켜 줄 텐데, 이걸 나쁘게 생각하는데,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이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데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래? 국채 채권 시장이 그래? 미국 시장이 그래? 그럼 내가 얘를 바꿔야지 했던 이유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롬 파일 그렇게 나가라고 압박을 주면서도 자기는 제롬 파일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내보낼 마음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여기도 여기지만 너튜브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하죠? 트럼프가 싫은 건 싫은 거지만 주식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를 믿고 투자해야 된다. 트럼프는 분명히 바꿀 것이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1기 때 트럼프는 의회를 장악당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쓸모없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트럼프를 믿고 투자한다는 게 그겁니다. 까는 거랑 전혀 별개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갖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의 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401k에서 암호화폐 투자 가능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중요했던 것이 이겁니다. 첫 번째, 고용 지표가 후퇴하고 있다. 고용은 경기의 선행지수일까요? 후행지수일까요?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낼 때는 회사가 어려우면 무조건 직원부터 자르고 볼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 수단일까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경기의 후행지표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7월 고용의 문제가 아니죠. 6월 달 거, 5월 달 거 일자리가 25만 개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25만 개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 이거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컨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역시 미국이 서비스업이 먼저 무너지죠. PMI가 약화되면서 이거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방금 보셨듯이 스티브 미란이 등장했습니다. 스티브 미란이 딱 등장하자마자 나온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약달러 정책이 될 것에 따라서 달러 약세 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9월, 여기 12월 보시면 금리가 원래는 9월 달에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가 이게 50% 언더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90% 이상을 해서 이건 뭐 거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 봐라. 한 번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 내리고, 물론 이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CMA의 소위 패드워치 툴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대로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를 세 번이나 내죠. 심지어는 이 중에 이게 아니면 B컷이 나올 수도 있어. 어린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주식의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는 분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가끔다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금리 인하는요, 무조건 주식시장에는 호재예요. 근데 왜 헷갈리는지 아십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데 주가가 빠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단독 변수는 호재인데, 얘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페니실린 상인에도 났지만 이 살을 베내면 피가 같이 쫓아오듯이 금리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짝꿍이라고 오는데 그 짝꿍이 뭐냐면 경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금리가 내리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그럴 때 그냥 금리 인하를 보면 얘는 호재인데, 뭘 봐야 되냐면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할 때,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가니 침체로 가지 않니,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알고 먹어야 안 차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호재인데, 그러면서 미국을 보는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 오니 안 오니? 경기 침체가 안 오면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란 세수의 물의 온도와 같다. 여기 찬물, 더운 물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어느 물에 물이 더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온도가 결정되고 그 온도가 주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더운 물이에요. 금리 인하는 더운 물이에요. 여러분들 2001년도 2000년도 IT 버블 2001년도에 금리가 6.5% 있다가 금리를 내렸잖아요. 이게 금리가 쭉쭉쭉쭉 내리면서 1%까지 왔는데도 주가가 같이 빠지죠.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더운 물의 양보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컸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멀리 말고 2020년 3월 달에 주가가 처음에 금리 내릴 때 주가 올라왔나요? 같이 빠졌어요. 같이 빠지다가 왜 올라갔나요? 이 금리라는 이 수준을 완전히 똥금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악재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더운 물의 양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게 주가 올라가는 이 부분에 이 조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까 헷갈린 겁니다. 금리는 무조건 호재예요. 단독 변수일 때. 근데 얘가 뭘 끌고 와요? 경기를 끌고 옵니다. 경기가 끌고 왔을 때 경기 지표가 만약에 얘보다 더 하락하면 이건 호재가 아니라 악재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고 있나요? 현재 월가 어딜 뒤져도 그쪽의 뷰보다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침체 쪽이 아니라 경기 둔화.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 재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최근에 고용지표, 아까 고용지표나 PMI 지수나 이런 것들이 내려왔어도 금리 인하에 대한 뷰가 워낙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주요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0억에서 10억으로 이걸 내려왔다가 제가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눈치 까셨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고 거기서 우리 목소리를 내주고, 왜?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이제 조만간 국무회의에 올라가야 되고 국무회의 다음에 국회에 상정되고 거기서 결정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 뭐 나라에서 정책 결정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모든 세금을, 돈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시장에서 끌어가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주식이 진짜 불로소득이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새벽 2시까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남들 쉴 때 새벽 2시까지 앉아서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자, anyway, 금리 인하에 대한 뷰가 바뀌었다. 특히 누가 들어오면서 스티브 미란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결국은 트럼프의 의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난주에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핵심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 종목이죠. 자, 하나오션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HJ중공업, 신구님 이거 지난주 좋았죠? 네. 지난주 관심 주었죠, 그죠? 빵 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조선인이라고 하듯이 이 조선주들이 좋습니다. 엔진주들 이런 것들, STX 엔진 것들 주가가 아주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일단 먼저 예를 들면요, 연초에 강했다고 그랬죠. 얘는 올라갔다가 얘가 조정을 받아도 얘는 그 해에 주도주가 갈 수 없다는 것은 엔비디아 갖고 이미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투자 종목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다가 타이틀을 보면 조선주는 이대로 좋은가? 뭐 이 앞에도 얘기했다가 쑥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물론 너무 올라갔으면 이렇게 쉬었다 가죠.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기간주도 모두 쉬었다 가죠. 이때 저점 안 깨면 얘는 올라가죠. 하나오션은 퍼펙트 패턴이기 때문에 5파동까지 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HJ중공업을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얘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쉬었다 갑니다. 하지만 얘가 조정받을 때 이게 많이 조정받아서 여기 막 이선 근처에 또 온다, 올라가는데 오면 이건 제대로 또 찬스를 주는 것이지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물결적인 파동이 있어도 얘들은 여전히 위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화장품이었죠. 그죠? APR, 와우, 원더풀. 하나 꿀팁, 올라가다가 얘가 낙태등만 아니라면 올라가다가 일선 근처 올 때가 절의 매수의 자리다. 어디 근처요? 일선 근처. 여기서부터 10%씩 베팅을 쏠 것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저런 때가 분명히 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파마 리서치나 뭐 이런 거. 다만 달마글로벌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건 애프터마켓에서 좀 약세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약세가 예상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애블, 뭐 CNC 이런 것처럼 화장품주가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는 강하게 튕겨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한 분의 이상한 짓거리 때문에 빠졌던 악재 영향을 줬던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이 엔터주들이 K-팝, 대부분 헌터스의 낙수 효과를 인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상황을 보면서 글쎄요, 이상한 짓 듣다가는 폐가 망신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런 볼 때 더 주가가 위축되면서 내려왔습니다. 사람 욕심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외봉이니까 마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고 나머지 엔터주들도 같이 하단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잘 가만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주로 제가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 조선이나 아니면 엔터주나 뭐 이런 종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법입니다. 타산지석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바보여서 다른 나라에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에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아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레어. 바로 히토리 금속. 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뭔가 강한, 미국이 꼼짝 말하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공통점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뭐 조선이나 이런 걸 비롯해서 뭐죠? 미국이 필요하는 거. 우리가 뭐 슈퍼 을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대만을 지키는 것이 TSMC였다면 제가 살 때 이번에 관세니 뭐니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진짜 조선이 조선을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관세에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군단들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종목군단들을 보면은 이번에 중국의 무비자 내년 6월까지 한다 뭐 이런 재료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로 무풍지대에 있는 거 아니면 밖에 나가서도 최대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주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했죠.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AI, 인프라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이죠. 그죠? 얘들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올라가다가 약간 조정받는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얘보다 먼저 효성중공업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종목군단들, 뭐 이름 뒤에 또 전기차 붙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받는 종목군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마다 계속 캐치해 보십시오. 계속 뭐 인프라 구성 때문에 뭐 어디랑 전력 계약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얘들은 꾸준하게 받을 종목이고 조정받을 때마다 찬스다라는 것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이 내려오면 이렇게 20달러에서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10%씩 이렇게 모아가는 겁니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올라가다가 조정 얘도 마찬가지죠. 대한전세 내려오면 여기 아래에서 나눠서 사는 겁니다. 전력 인프라 정리 먹는 하마 바로 이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장을 끌어올려왔죠. 그 삼성전자 효과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100% 관세 매기겠다 그랬는데 대신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관세 없을 수 있어.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걸 뭐 좋아해야 될 일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료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 중간에 상한가지 숫자가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그냥 해바라기죠.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나머지 이런 스타일 종목군들도 하단에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테마 야 얘가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뭐 조선일 것처럼 올라갈 건 아니야 했을 때 테마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핫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만난다. 근데 이번에는 젤렌스키까지 같이 끼어서 회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역시 재건 종목 군단들이 조금씩 올라가죠. 그중에 저희는 요 종목을 주로 많이 세팅했었는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면 물론 이제 합병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죠. 이게 뭐 대동기업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전진고속을 보면 너무나 많이 아는 종목이고요. 잘 모르는 종목이 아마 이런 것들 잘 모르실 텐데 SY, 스틸텍 요건 약간 좀 가격이 저가주도 이런 종목군단들은 어떤 테마성 종목으로 섬질 수가 있다. 남북 테마주들도 찡꽁 빵꽁할 가치 없다. 대신 내려갈 땐 잡지만 올라갈 땐 던져주는 어떤 테마성 종목이다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죠. 미국도 같이 해야 되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작년에 원픽 엔비디아 그죠? 그냥 매번 방송만 틀면 저는 작년에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 500달러 어나더 레벨.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준 50달러죠. 이게 1000달러일 때 주식 분할을 여러분께 예고해 드렸고요. 제가 만약에 젠슨왕에 참고를 하면 저 같으면 젠슨왕한테 주식 분할을 권해드리겠다. 이게 1,500달러 더 올라갔죠. 지금 150달러 더 이상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작년엔 엔비디아. 근데 여전히 힘이 살아 있습니다. 얘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고 있어요. 그럼 얘 내려가면 또 매수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빨란티어가 좋긴 좋은데 오늘도 아마 아침에 올라갔죠.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밸류에이션 상의 어떤 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그다음 매번 얘기하죠. 크라토스 디펜스, 그죠? 드론, 그다음 밀리터리 폴리스, 마운틴, 패스 뭐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저희가 공약을 얘기해줬습니다. 이런 거 메워놓으십시오. 옆으로 누웠죠. SD 바다 위에 빨간 등대가 쓰잖아요. 첫 조정이 매수의 적입니다. 이걸 99.99라고 그러는데 여기 잡아드렸는데 휙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랩스 아주 기분 좋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뭐 맨날 얘기하는 셀러스카, 그다음에 이름도 특이했던 로빈 플랫폼과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레딧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올라갔습니다. 이거 말고도 기타 나머지 종목군들은 제가 10시 반에 할 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타일 종목군들이 골고루 섞여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맨 끝에 타이틀에 다음 주에 2대 변수가 오는데 여기가 또 한 번에 기를 줄 것이다 그랬죠. 요번 주에 돌아오는 요번 주에 주가가 다소 흔들릴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CPI가 발표가 됩니다. PPI도 물론 발표가 됩니다. 특히 CPI 근원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CPI가 현재 예상치가 얼마가 냐면 3컴마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앞달에는 2컴마였거든요. 2.9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월가에서 바라보는 뷰가 얘가 높아질 거야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가가 높아지면 아까 미국을 끌고 올라간 재료가 금리 3번 내릴 수도 있어 했는데 물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 그러면 금리 못 내리나 이러면서 주가가 약간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소매 판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가와 다음 주에 물가 지표와 소매 판매, 그다음에 소비, 그러니까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약간 순간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휘청거림은 우리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을 것이냐 할 때는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란 이분이 요번에 아까 만기가 내년 1월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제롬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쪼이는 그 요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매수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전략 마감하겠습니다. 얘가 위로 올라가면 직고점에서는 흔들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단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또다시 위에서 여기처럼 장대물 또 때려버리면 아, 당분간에는 약간 데코복코 왔다 갔다 하겠구나 하면서 밑에 저점을 지켜주면 됩니다. 근데 조정을 받아도 초반에 우리 신우님이 했던 대로 급락급등 다음에 완만한 모습만 주면 그것은 베리굿입니다. 그러면 이 장이 완만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급락을 주면서 얘가 밑으로 빠질까 할 때는 아까 저 변수 말고 빅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롬 파웰은 아직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안 한다는 쪽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잭슨 홀 미팅이 남아있죠. 그죠? 2대 변수 중에 하나가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웰이 뭐였냐? 최대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웰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한 분 믿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돌아오셨죠. 누가? 대통령이 어디에서? 휴가에서. 너무나 열딱지 났던 것은 대통령께서 5천선 얘기하고 배당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한다 했는데 뭐 밑이라는 표현이 좀 저기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의 뷰가 마치 이게 주식을 불로소득으로 겨냥하나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얘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50억에서 10억이기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게요. 여러분들 이게 50억에서 10억의 대주주 이거 하고요. 저기 배당 소득세 이 부분하고는 다르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기준이 같잖아요. 자, 배당을 만약에 배당에 대해서 그래 이소영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25% 깎아줬어요. 깎아줬는데 얘가 안 변했어. 그러면 누가 그 배당 받겠다고 주가가 뻔히 폭락하는 거 하는데 이 배당 받겠다고 있겠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의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50억에서 10억으로 가면서 얘까지 같이 와야, 왜냐하면 같은 기준이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이게 모든 것이 바뀌니까 요분이 어떻게 된가를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5천선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나머지 기타 대응의 전략은 10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